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한 지 2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남편과의 불화로 인해서가 아니라 오직 한 사람, 바로 시어머니란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2년 동안 시어머니란 사람의 폐악질을 참아내고 또 참아냈었던 이유는 바로 제 남편을 향한 제 사랑 때문이었어요. 이혼만은 피하고 싶었고 부부 당사자들의 문제가 아닌 제3자로 인해 이혼을 한다는 것이 억울하기도 해서 꾹 참았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란 사람의 폐악질은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더군요. 정도가 없었고 한계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나중엔 시어머니란 사람이 악마로 보일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대부분 남자들이 그런다 하죠. 결혼 전엔 다 해줄 것처럼 하다가 딱 신혼여행 다녀오고 나니 180도로 바뀌어서 딴 사람이 되어 버린다는. 저의 경우는 바로 시어머니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쩜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가 있는 건지. 사람의 탈을 쓴 악마 같은 사람이었는데 저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었던 건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연애기간 2년 남짓이었는데 1년 정도 되었을 때 인사를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결혼 이야기를 꺼냈었던 분이었죠. 얼른 저란 사람을 며느리로 드리고 싶고 자기네 식구로 만들고 싶다고. 그리고 불우하진 않았겠지만 엄마 사랑을 못 받고 큰 제게 엄마의 사랑을 듬뿍 주고 싶다 그리 말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안 계십니다. 제가 3살 때 돌아가셨기에 저는 엄마의 얼굴을 전혀 기억 못하고 따스한 손길이나 엄마의 냄새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절대 불우하게 큰 건 아니에요. 엄마, 아빠 역할을 톡톡히 해준 바로 우리 아빠가 계셨거든요. 결혼 전에 저는 밝고 맑고 티 없고 세상엔 다 좋은 것들만 있는 거라 여기고 살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아빠의 영향력이 매우 컸었고 아빠에게 엄마 역할에 못가지 챙김을 받았었고 사랑을 받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행복했고 항상 화창했어요. 결혼 전엔 말이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를 가여워했었어요. 결혼 전엔 말이죠. 행복하게 살아온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엄마 없이 크면서 그간 얼마나 고충이 많았겠냐고. 아빠 되시는 분도 참 힘드셨을 거라고. 다른 남자들 같았으면 새엄마 얻었을 텐데 재혼도 안 하시고 오직 딸만 보며 사셨으니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고. 그런데 얼른 제가 결혼을 해야지만 아빠도 아빠 인생을 살게 되는 거라고. 어차피 맺어질 짝이 있는데 시간 끌 건 뭐가 있냐고. 그동안은 아빠의 사랑을 받고 아빠의 손길을 느꼈다면 이제는 엄마의 사랑과 손길도 한번 느껴보라고 참 좋은 말을 해주더라고요. 고마웠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리고 안에서도 사랑을 받으니 밖에서도 역시나 사랑을 받는구나. 나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고 운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죠. 시어머니 결혼도 전에 저를 끔찍하게 아껴주려 하고 남편 같은 경우엔 더할 나위 없이 저를 공주 대접이 아니라 공주를 만들어주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2년 만에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조금씩 받긴 했지만 저희 부부 능력껏 살았어야 했기에 우선 신혼집은 전세로 마련을 했고 전세자금 반반씩 부담했었기에 나머지 신혼가전 살림 등도 함께 반반씩 부담을 하면서 마련을 했었죠. 신혼여행은 안타깝게도 가지 못했어요. 왜인 줄은 아실 겁니다. 그때 결혼하면서 남편과 이번에 신혼여행은 못 가지만 아마 2, 3년 사이에 좀 잠잠해지지 않겠냐. 그럼 우리 꼭 유럽으로 해외여행을 가자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결국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네요. 암튼 결혼을 하고 잘 살고 싶었고 그리고 좋은 시어머니 자상한 남편이었기에 잘 살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확 변하더라고요.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말이죠.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갑자기 무슨 감투라도 쓴 것 마냥 제게 갑질을 하는데 원래 저런 건가 싶을 정도로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우선 다 이야기하면 여러분 뒷목 잡으실 테니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세세하게 기억을 하고 싶진 않거든요. 시어머니는 한 달 만에 저희 부부와 똑같은 신혼살림 세트를 원하셨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왜 니들만 좋은 거 쓰냐 이거였죠. 결혼 전에 다른 아들들은 뭐를 바꿔주고 갔네, 이거를 사주고 갔네.
혹은 예비 며느리가 뭘 들여나 줬네 하는 소리를 들었었는데 저희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다고요. 친구들 보기 창피하니 저희 집과 똑같은 곳으로 싹 다 맞춰달라 하더라고요. 저희 그 당시에 가전제품으로만 2천만 원 정도를 썼습니다. 네, 시어머니는 2천만 원어치의 가전제품을 원하셨어요. 남편에게 지원해준 돈 있으니 그 정도는 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고. 당신은 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오직 저희와 똑같은 가전제품 세트를 원하신다 했습니다. 나는 돈을 원하는 게 아니다. 만일 니들이 결혼하기 전에 미리 신경을 썼다면 일이 많아지도 않았을 것이야. 그런데 한 달이 지났다, 한 달이. 언제 해주려나? 결혼시킨 아들 부부한테 이런 거 받았다고? 친구들한테 보여지게끔 자랑하게 언제쯤 해주는 건가? 하고 기다렸었어. 그런데 아무 기미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말을 하는 거야. 결혼 전에 미리 챙겨줬다면 몇 개 정도로 끝이 났겠지만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 니들 탓이라고 생각을 해라. 똑같이 싹 다 해서 넣어줘. 안 그러면 나 친구들 얼굴 보기 쪽팔려서 죽을 것 같아. 당연히 남편도 당황했었죠. 자기 엄마가 갑자기 왜 그러는 줄 모르겠다면서요. 그런데 당시 저와 남편은 결혼하면 그래야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친구분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 들었겠죠. 우리 아들이 결혼하면서 이렇게 챙겨줬다. 니들이 받은 만큼 나도 받았다. 여자 힘으로 아들 혼자 키웠지만 이렇게 둘이 키운 사람 못지않게 나한테 신경 써주고 며느리 또한 아빠 밑에서 자랐지만 어디 엄마 없이 큰 티 나더냐. 다 필요 없다. 양쪽 부모 밑에서 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엄마, 어떤 아빠 밑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냐 라는 말씀하고 싶었겠죠. 저 말은 시어머니가 나중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해했고 우리가 생각이 조금 짧았다 반성했고 싹 다 해드렸습니다. 바보같이 말이죠. 억지라면 억지인데 살살 굴려가며 농락을 한 건데 저나 남편이 멍청해서 시어머니에게 말려든 거였죠. 그리고 시어머니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방문과 연락들. 이건 지금 생각해도 너무 끔찍하긴 했었네요. 아무 때나 찾아오시는데 그 시간대가 항상 새벽대라는 점이었습니다. 감기만 걸려도 등만 조금 아파도 두세 시 상관없이 응급실에 데려가 달라라는 전화를 하셨었고 갑자기 니들이 보고 싶어 왔다면서 그 시간에 저희 집을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는 항상 저를 데리고 주무시죠. 저희 부부 안방 침실에서요. 제가 머뭇거리면 왜 싫으냐? 결혼 전엔 잠도 같이 잘 것 같이 굴고 같이 씻고 엄마처럼 대할 것처럼 굴더니만 왜 시어머니 되니까 이제 내가 불편하고 싫은 거냐? 라고 면박을 줍니다. 신기했어요. 저런 행동을 하는 시어머니가요. 어떤 의도로 저러는 건지 저도 남편도 도통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집살이를 당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절대로 제게 엄마 같은 사람이 되어줄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결혼을 서두르고 저를 며느리로 삼고 싶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악마 같았다고 말을 하는 거죠. 저일 외에도 자잘하게 외제차를 사달라부터 시작해서 사람 뽕을 뽑아 먹는다고 하죠. 거의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저도 문제였지만 남편도 문제였어요. 자기 엄마니까 남편이 좀 알아서 중재를 하고 중지를 시키면 좋았을 텐데 그 사람도 그걸 전혀 못했거든요. 저도 시어머니에게 완전 휘어잡혔고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완전 휘어잡혀서 해달라는 대로 와달라는 대로 이리 하라 하면 이리 하고 저리 하라 하면 저리 하는 그런 꼭두각시 노름에 놀아나고 있었습니다. 큰 성인들이 바보 같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나온 더 글로리란 드라마 보셨나요?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상황은 달랐지만 그 괴롭히는 아이들 틈바구니에서 저희 시어머니를 봤었어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듣는 척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다칠 텐데 상처받았을 텐데 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걸 즐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요. 한 번은 제게 소금물을 확 뿌려버리더라고요. 제가 일머리가 없고 손이 느려 갑자기 부하가 나서 그랬다고 하는데 소금물을 뒤집어 쓴 채 당황해하는 저를 보면서 깔깔대던 시어머니 얼굴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악마도 그런 악마가 없었거든요. 저도 계속 당하기만 했고 남편은 속수무책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기가 죽어 그저 책 잡히지만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었고 오늘은 새벽에 찾아오지 않았으면 하고 바랄 뿐이었어요. 이해 안 되시죠? 아마 못하실 겁니다. 저 같은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그냥 제가 바보 같기만 할 거예요. 저도 제 스스로 그 시절을 생각하면 너무 못나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그러다가 확신이 들었죠. 시어머니가 저를 빨리 결혼을 시키려고 했었던 이유가 있었다. 속셈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건 바로 아버지 명의의 상가와 관련된 거였어요. 아마도 저는 처음부터 그걸 노렸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되면 당연히 그걸 가져올 것이라고 시어머니는 여긴 듯합니다. 언젠가부터 괴롭히는 것을 뛰어넘어 그 상가 이야기를 시작했거든요. 언제 가져오냐. 나는 그거 네가 결혼하면 바로 가져오는 줄 알았다. 그것만 가져오면 너도 우리 아들도 나도 고생 안 하면서 살 수 있는데 결혼을 했는데도 아직도 아버지 입장만 생각을 하는 것이냐. 참 사람이 부족하다. 자식 잘 되라고 얼른 그 상가를 줘야지. 그걸 아직도 끼고 있냐. 당장 달라고 해라. 울며 불며 빌던지 아니면 때를 쓰던지 해서 가지고 와라. 일주일 기한을 줄 테니 그 안에 못 가져오면 어디 두고 봐라. 더 혹독한 시집살이가 너를 기다릴 것이다. 라고 대놓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수준까지 가니 이혼밖에 답이 없다 단념이 되더라고요. 사람을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버지의 재산까지 탐을내는 시어머니였으니까요.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제서야 현실을 깨달았고 우리는 함께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어요. 이혼했습니다. 그래서요 2년 만에 저는 이혼녀가 되었고 남편은 이혼남이 되었죠. 자세한 이야기는 아빠에게 하지 않았어요. 아빠 속상하실까봐 부부 사이의 일이 참 많았다. 2년이란 연애 기간은 좀 짧았던 것 같다라고 대충 둘러댔었죠. 이혼을 하고 1년쯤 지났을 때까지 저는 마음을 좀 못 잡았었습니다. 한마디 못하고 이혼을 한 게 억울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왜 그 사람은 그랬던 거였을까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상처도 상처지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하고 인간에 대한 실망감도 컸었고요. 그런데 저는 어느 날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가슴이 어찌나 떨리던지 이혼을 했는데도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은 제게 그러더군요. 아들을 위해서 다시 합칠 생각이 없냐고요. 아들의 마음을 너무 못 잡고 있는데 어미로서 자신이 다 잘못을 했다고 우리 아들과는 사이좋지 않았었냐고 저보고 다시 자기 아들과 합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기와는 보지 않아도 상관없다고요. 자기와는 절연을 해도 되니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감이 오더군요. 가슴이 너무 떨렸지만 감이 왔어요. 결혼 전 그 사람이 제게 했었던 달콤했던 말들. 저를 너무 간절히 원하고 원한다고 했었던 그 말들. 지금도 그런 거구나 싶었어요. 전 아빠의 상가를 증여받았습니다. 지금은 그 상가 제 소유입니다. 아마 그 사람은 그걸 알고 제게 전화를 한 거였을 거예요.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악마거든요.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그랬습니다. 아줌마 죽으면 그리 하겠다고요. 절연이 아니라 아줌마가 많이 죽어서 한 줌 잿가루가 되면 그 남자 제가 걷어먹여 살리겠다고요. 그 남자를 너무 사랑하지만 아줌마 같은 악마가 옆에 있는 한 그 남자 옆에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화 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한 번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기회를 준 것 같다 고맙다고요. 가해 잘했습니다. 남들은 나를 욕할 수도 있다. 왜 그리 당하고 살았냐 할 수도 있지만 억지를 부리고 괴롭힌 당신이야말로 욕먹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먹을 욕도 아줌마가 먹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받은 상처만큼 아줌마도 상처받아 마땅한 거라 했어요. 죽으면 그리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게 산 목소리로 전화를 하면 나 또한 아줌마를 소금물에 절여 버릴 거라는 무시무시한 말도 했어요. 저는 사실 연습을 했습니다. 언젠간 전화가 올 것이다. 따지든지 아니면 읍소를 하든지 매일 밤 누워서 연습을 했었어요. 참 소심하죠. 결국 기회가 왔고 저는 모진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그 사람에겐 티끌 하나 상처가 안 되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가끔 당하고만 산 며느리들 이야기 사연 들으면 댓글들에 네가 등신이다, 네가 못난 거다 하시는데
왜죠? 제가 뭘 잘못했죠? 저는 피해자입니다. 철저하게 피해자이고 저는 당한 사람이에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또 당해서 기가 죽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더 글로리처럼 저도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 사람은 가해자. 오랫동안 제가 저주해도 되는 사람. 저는 그저 행복하고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었던 여자였을 뿐이었습니다.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이렇게 글을 쓰니까요. 그리고 저는 전 남편과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이엔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전 남편에게도 그랬습니다. 당신 어머니 가면 그때 다시 부부의 연을 맺자고요. 매일 밤 저주할 겁니다. 빨리 가라고요. 빨리 가서 벌 받으라고요. 제가 줄 순 없으니 꼭 그곳에 가서 벌 받으라고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